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챙입니다. 오늘은 일단 뚱이가 없고요. 저 혼자서 영상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먹는 영상, 먹방 영상 많이 올리잖아요. 일단 먼저 요새 좀 뜨거운 관심을 주셔가지고 힘입어서 좀 요새 다양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먹는 영상이 아니라 정보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하게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최대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죠.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바로 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지만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 두렵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또 길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이번에 올해 개정된 2025년 연말정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연말정산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2025년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2024년 여러분이 작년도에 벌었던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산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월급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13월에 월급이라니까 굉장히 설레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보 싸움이라고 했던 이유도 많이 알아야 내가 그런 걸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정된 사항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2024년도 내가 속했던 이제 받았던 회사에서 A라는 챙이가 있고 B라는 뚱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연소득 4천만 원 기준에 만약 A라는 챙이는 결혼을 했고요. 부양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픈 조금 이제 장애가 있는 동생이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뚱이는 혼자 지내고 있고 혼자 근로소득에 의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A라는 챙이와 B라는 뚱이가 똑같이 세금을 내겠지만 연말 되면 너의 사정이 다르고 또 이 A라는 챙이는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너의 사정들에 따라서 국가에서 좀 돌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이 B보다는 A라는 챙이 친구가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를 내지만 우리가 국세청에 나와 있는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연봉이 같은 4천이어도 좀 다르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소득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소득공제에도 아까 전에 제가 이 A라는 챙이의 조건을 따졌듯이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른 인적공제, 또 내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또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사고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잘 갚았냐에 따른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공제, 이런 여러 가지 공제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받는 그게. 근데 거기서 이제 비과세 항목을 빼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조건에 따른 소득공제도 빼죠. 그러면 진짜 내야 하는 값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세금을 매기는 비율만큼 곱하면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오겠죠. 이런 세금 절차하는 계산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요새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좀 간소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좀 준비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챙이랑 뚱이가 외식을 해서 저희가 맛있게 밥을 먹어요. 10만원치 밥을 먹는데 사장님께서 자주 오는 단골이라며 또 챙이의 구독자라며 저희에게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8만원으로.
그러면 계산값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그 값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공제. 근데 사장님께서 그 말을 해요. 영수증 리뷰를 써주면 10% 더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8만원에서 10%하면 8,000원은 더 할인이 되니까 그 할인된 값에서 또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걸 바로 세액공제. 그냥 이렇게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개정이 된 이 세법 그리고 연말정산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하나부터 열끝까지 제가 파악을 해드릴게요. 주로 변경사항 중에 큰 것들만 일단은 제가 가져왔거든요. 첫 번째, 바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자, 보통 그 두 자녀를 기준으로 할게요. 기존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5만 원 더 증가해서 35만 원 증가.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요. 셋째를 낳잖아요. 그럼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가 더 가능을 해요. 그럼 여기서 퀘스천, 질문. 넷째가 있으며 자녀가 4명이면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봐요, 여러분. 2명이 3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셋째부터 추가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4명이니까 2명 기본 2명에서 지금 2명이 는 거잖아요. 그럼 35 플러스 30 플러스 30 되니까 바로 95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산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국세청에 개정된 세안이 있어요. 있는데 그냥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이라고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럼 넷째는 몇 명이라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었어요. 그걸 바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폐지가 되어서요. 그냥 만 6세 이하부터는 의료비에 대해서 전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세한 건 꼼꼼히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이제 나이대 또 이거는 봐야겠죠.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공제는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늘 애매했던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기준이 폐지돼가지고 이제 모든 근로자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집을 올해 제가 장만을 했잖아요. 주거 관련 공제가 확대가 됐어요. 일단 월세 세액 공제가 총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공제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청약 공제 이것도 무시가 못하죠. 기존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그 금액을 아직 못 맞춘 사람들은 3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더 넣어서 이걸 공제 할인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으니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 소비 공제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그냥 비율만 나와 있으니까 헷갈려요. 아까 전에 만약에 챙이와 뚱이가 4천만 원을 번다. 신용카드는 25% 구간 1,000만 원이 소득공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5% 초과분에서만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버는데 25% 구간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분 1,000만 원에 넘어서만 소비된 부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 원을 벌었는데 2천만 원을 썼어. 그럼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나머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공제 비율은 15%인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예요. 그러면 내가 체크카드를 써도
체크카드 받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비율이 체크카드니까 어느 정도 신용카드를 쓰면 체크카드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면서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분배해서 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국세청 들어가지고 미리 제가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체크해가지고 신용카드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 쓰면서 절약하는 소비 습관도 들이고요. 또 절세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도 있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납입한 나의 금액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다. 그러면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가 있죠.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통은 뭐 900만 원 선에서 이제 납입을 한다고 기준을 하면은 이 정도는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연말정산 지금부터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요,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일정은 당연히 연말정산 그 회사 담당자와 좀 일정을 나누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홈택스에 먼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간소화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체크하시고 또 얼마나 이제 소비를 했는지도 미리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짧게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좀 정리하고 간축화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직접 홈택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준비를 해올게요. 여러분 1편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제가 또 열심히 힘입어가지고 네, 준비를 하겠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더 열심히 먹고 더 열심히 찍고 그렇게 예쁘게 사랑을 하면서 또 좋은 소식으로 많이들 여러분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